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포항시가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환경 드림시티 포항을 선포했습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바꿔 나가고 생태 환경도 여느 산업 도시를 능가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는 산업이든 경제든 사회, 문화든 어느 것 할 것 없이 환경 친화적인 장치들로 옷을 갈아입고 이를 위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최근 이런 움직임이 눈에 띄게 구체화하고 있고 성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장효세 파워 인터뷰에서 그 설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지역의 미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동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파워 인터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초대해 지금 포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면 기회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어떠세요? 좀 뭐 신경 쓸 게 많으시죠?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한창 접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맞춰서 시민들도 좀 안심하고 바깥으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침체됐던 경제도 좀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작년보다 지금은 조금 활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이제 일상화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한 요령 속에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쪽도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초에 시장님하고 이 여러 가지 포항의 설계에 대한 연간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신산업 전략하고 생태 환경도시 요 부분인데요. 자, 최근 포항시가 지구에 나올 때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환경 드림시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철강도시 포항은 뭐 탄소 배출 그러면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포항이 철강 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세워서 네. 추진을 하지만은 예.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 나름대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녹색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실천 운동을 온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네. 그런 녹색 생태 도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을 했을 때 네.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의 어떤 도시 생활 이런 것들도 좀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기후 변화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 이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에 따른 기후 변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해서 그야말로 이건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 리더를 해주고 또 온 국민들이 또 세계 인류 전체가 함께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포항은 뭐 그게 예외일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철강도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은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얼마를 줄이고 또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세부 전략이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지? 예, 우선 가장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 지역이 포스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스코가 결국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가장
그 궁극적인 그런 하나의 목표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예. 우리가 지금 제철 사업이 탄소를 활용한 즉 석탄을 활용한 제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서 이게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고, 예. 결국 이 탄소를 활용한 제철 사업에서 이 수소를 활용한 제철 사업, 소위 수소 환원 제철 사업을 하면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해 부분도 예.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포스코와 함께 국책 사업으로 해나가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예.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도 전기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도 우리 시가 올해 지금 약 70대 정도 대중교통 친환경차로 바꿨죠. 예, 버스를 이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로 바꾸고 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또 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아울러서 뭐 탄소를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녹색 정책을 추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예. 또 오염되는 것을 많이 줄인다든지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 포항시가 얘기했던 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과제가 이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배터리나 바이오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우선 이게 배터리 산업 작년부터 사실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배터리 산업이 포항에 와 있다 보십니까? 배터리 산업은 원래는 우리 도시는 그 리스트에 소재 관련해서 조금 개발은 기술은 갖고 있었지만은 예. 실제로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라는 큰 기업을 유치하면서 예. 배터리 산업의 중요한 기지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포스코가 또 그 사업에 뛰어들고 음극재를 또 예.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GS 건설이 이제 이 제2용 그런 그 사업에 뛰어들면서 예. 본격적인 이런 배터리 선도도시가 되는데 예. 현재까지 구축한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라든지 또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 사업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배터리 도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고 조금 지나가면은 그야말로 메카 도시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지금 보면 한 목표 대비 한 80% 정도는 와 있지 않냐. 80%?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배터리 뭐 2차 전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배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와 연관된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장성이 넓혀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확장성 있는 이 전기차에 예.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고요. 예. 또 그거가 약간 다른 신소재, 예. 뭐 그래핀이라든지 기타 이런 또 그다음에 바이오 소재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도 우리 도시가 굉장히 앞서가 있거든요. 포스트에게 그동안에 철강 대학원이 있었는데 예. 예. 그 대학원 명칭을 철강 그다음에 신소재 대학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철강 신소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텍과 포스코가 합쳐서 신소재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 우리 신성장 산업을 견인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도 소재 부품 그 장비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리딩하는 도시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포항시가 이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도 좀 일어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 분야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소 연료 전지도 우리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우리가 집중 육성 클러스터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수소 경제 자체가 국가에서 핵심 산업으로 좀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수소 경제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전지 부분은 우리가 클러스터, 즉 뭐 특구처럼 그렇게 지정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는 울산, 또 생산 부분은 군산하고 저쪽에 인천하고, 그 다음에 저장은 삼척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연료전지를 앞으로 이쪽에 집중적인 산업의 하나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연료전지 발전소, 또 연료전지 자체를 제작하는 공장, 회사,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이 그렇겠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소재부품. 그렇습니다. 그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육성하는 회사를 최소한 30개 이상 만들어서 우리 지역 기업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배터리도 그렇고 수소산업 역시 결국은 이제 기업을 유치하면 당연히 우수 인력이 양성이 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의 또 토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산업은 자동화는 이렇게 돼서 채용 인원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건 신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산업 쪽은 우리가 굉장히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육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 늘려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경제 우리 살려나가는 거, 이쪽 부분에는 중요한 청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이렇게 우수 인력들이 포항에 좀 집중되는 현상. 그렇습니다. 효과.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그게 있습니까? 포스텍이라든지 한농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R&D 기관에서 난 여러 가지 석박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재들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가속기 등 첨단 뭐 R&D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쪽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이 부분에서는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 봐왔던 거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바이오 부분도 우리 시가 육성한 방사능 가속기, 과거에 육성한 3세대 방사능 가속기, 최근에 몇 년 전에 준공한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이건 아무 데도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활용했을 때 바이오 산업, 신약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장비가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또 그를 통한 어떤 가까이서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기업들, 또 기존에 있던 연구소 이런 것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산업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작년에 이렇게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게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하는 거고.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뭐 생명공학연구소, 그다음에 연계된 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또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센터, 또 그린 백신 실증 센터, 지식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충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이 2차 전지 산업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도 핵심 거점이 될 것이고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랩 센트럴 이 유치에도 포항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포항에 바이오랩 센트럴이 포항에 구축이 되면은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바이오랩 센트럴은 그야말로 바이오
이 실험 연구소인데요. 거기에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핵심 중앙 연구소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의 뭐 컨트롤 타워라고 보여요. 네, 컨트롤 타워도 되고 가장 큰 한 2천억 정도 넣어서 정부가 이를 육성을 하면은 거기에 바이오 신약 산업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와서 예. 거기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든다든지 예.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델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학 바이오랩이거든요. 거기에 보스턴 대학 2013년도부터 그 랩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 또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뭐 엄청나거든요. 예. 정부가 이제 그걸 육성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방식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에 그것이 만약에 유치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건축해왔던 방사능 가속기, 또 육성해왔던 여러 가지 인재, 또 연계된 여러 가지 R&D 기관과 함께해서 그야말로 가장 시너지가 큰 그런 지역이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경제도 바이오 쪽으로 예. 확산시켜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도 우리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그 바이오 산업에 지금 관심 있는 도시들이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포항뿐만 아니라 대전, 모송, 인천도 이렇게 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경쟁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이 기반은 포항이 탄탄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데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고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포항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시설과 인재와 기술,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요즘 화두가 뭐냐면 수도권 집중이잖아요. 예. 지방 소멸. 모든 것들을 수도권 또 중부권 이상에 집중 투자하니까 결국 그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포항만 이게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중부권 더 이남에 포항 같은데 영양도 있고 하니까 네. 그게 턱 배치를 하면은 그야말로 정부가 고민하는 수도권 집중, 지방 많고. 소멸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해서 예. 포항으로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합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포항이 꼭 선택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구축 이렇게 막 떠든데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뭐 표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예.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예. 그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세상이 자꾸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뭐 은행 가도 그게 중앙 그 집중 저장 기구를 통해서 모든 게 이렇게 되고 이러지만은 4차 산업이 복효화되면은 이게 개인 간 거래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과거의 돈은 이렇게 이제 지폐를 꺼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앞으로 전자화폐 예.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막 점점 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장 같은 것도 모든 것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자동화하고 겹쳐서 그야말로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연관성 있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거기에 어떤 해커가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어떤 정보가 다른 데로 탈취된다든지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절대 그 위변조가 될 수가 없고 해킹이 될 수 없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하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해서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단순히 금융 쪽이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 다. 전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전 분야에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보편화될 거고 그것이 가장 뭐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공기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부 시스템화돼서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스텍이라든지 한동대라든지 예. 그런 것을 연구하는 우리 그 교수님들도 있고 예. 파트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포항이 시범 지역으로 또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 블록체인 어떤 아하. 시범 도시, 실정 도시가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우리 포항이 기여하고 또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분야로 포항이 뭘 할 수 있고 이게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예.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하잖아요. 네.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우리가 제2용 산업도 하는데 네. 배터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나가면은 예. 이 배터리가 전국 어디로 돌아다니든 간에 사용이 얼마나 됐고 아. 또 얼마나 더 남았고 예. 이건 빨리 리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통보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배터리 생산부터 소멸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이력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상품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자화폐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라든지 또 농축수산물 수산물도 지금 우리 유통기획들이 관리되는 거. 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 지금 일본에서 그 오염수 오염수 방류하니까 예. 이게 어디서 잡은 건지 아하. 오염된 건지 아닌 게 이게 힘들잖아요. 예. 이 생산하는 데 붙어서 딱 이력 관리가 되면은 이거는 끝까지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 그렇죠. 확인도 되고 쉽게 되니까 그런 어떤 신뢰 거래, 뭐 어떤 또 안전한 거래, 보안 거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예. 산업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포항이 이 대학과 R&D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실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죠. 야.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아. 하나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여기는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블록체인, 뭐 바이오 이런 포항은 좀 엄청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렇지만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지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좀 육성 분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구조.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면은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 그런 연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우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그 기술에서 이렇게 융합을 하고 융합해서 양산하는 거, 그다음에 양산 이후에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관이 R&D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들 생산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정부가 그건 이제 우리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정책적으로 네.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네. 규제 자유를 규제를 좀 프리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재정적인 지원, 또 제도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게 그야말로 산업화가 돼서 네. 일자리도 연결이 되고 국가 경제를 이렇게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또 도와도 협력하고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관련된 자원을 끌어오고 제도도 그렇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계속해야 되죠.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일자리, 경제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잘 되면 좋죠, 뭐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문을 열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저탄소 산업 육성으로 풀어냈지만 결국 이제 포항의 해양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 이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시민 입장에서 포항에 도시 숲이 생기고 둘레길이 생기고 좀 우리 가족들과 걸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지금까지 설계해왔던 게 어느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 또 확장을 할 것인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제시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저게 뭐지 될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게 저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행정조직은 그게 이제 경험이 축적이 돼서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또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생각,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됐기 때문에 또 그 시민들도 맛도 봤고 기본적인 달려나갈 수 있는 체제는 이제 시작됐다. 이것을 더욱더 본격화시켜서 이제 아직도 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본격화시켜서 시민들이 어디 가나 그것을 체감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으나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구나.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어떤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언제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왔을 때 이 도시기 특색 있네. 매력 있네. 여기에 좀 좋네. 머물고 싶네. 살고 싶네. 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어떤 거창하게는 탄소를 좀 배출하는 걸 줄이는 거. 좀 구체적으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또 물길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되면은 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다가 주변에 잠깐 나오면은 숲속에 있는 느낌. 아침에 출근할 때 또 누구를 볼일을 보러 만나러 갈 때 이때 탁한 그런 그 시내를 지나가고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유자적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푸른 어떤 그 녹색을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 되고 예. 또 그 주변에 물길들이 쭉 있어서 어떤 수생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포항이 녹색 생태도시, 수변 도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산업도 아주 고전적인 그런 철강 산업이 아니라 예. 아주 굉장히 발전된 그런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새로운 신산업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도시가 우리 제일 조금 더 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큰 그림은 있지만 사실 뭐 기존 시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좀 우리는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맞춤형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군요. 이렇게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주로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에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주거 여건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어떤 것은 서서히 바꿔 나가고 예. 또 어떤 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시청, 기업, 또 우리 시민사회 함께해서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 사나 다 쾌적하고 또 이렇게 살만한 지역에 산다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지도록 했을 때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이 시민들도 통합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참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양 생태 자원 가치가 높은 우리 호미반도 이 호미반도를 국가 해양 정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볼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포항이 전체 굉장히 수려한 해양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영일만도 아주 큰 예. 그 만에다가 예. 또 강이 흐르고 또 남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어디에도 못 보는 그런 해안이거든요. 예. 특히 호미곶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예. 또 해양 생물적인 거나 해안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전 국민들한테도 좋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호미곶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해양 수생물을 보호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보존하고 예.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복원하는 복원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 해양 정원을 추진을 할 네, 네. 예정입니다. 예. 그 주변 호미곶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뿐만 아니고 저기 장기면에 있는 그런 그 옛날에 굉장히 큰 숲이 있었거든요. 역사 문화들도 있죠. 장기숲 예. 있고. 예, 그런 역사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그런 큰 숲들 그런 것들도 복원해서 국가 정원을 만들고 이쪽 해양 정원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틀에서 우리 포항이 철강 산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었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도시 이런 도시 이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우리 의지가 보여진다. 그렇습니다. 포항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호미곶 뭐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호랑이 꼬리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영일만 대교가 건설되면은 다 기가 막힐 텐데 하는 많은 시민들의 어떤 바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돼야 됩니다. 우리 그 2008년도에 네. 정부에서 광역 그 선도권 사업으로 30개 프로젝트가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산, 울산, 포항, 영덕 네. 이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거든요. 그 고속도로가 거의 완공이 되고 포항에서 영덕까지도 2023년 2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영일만 횡단 구간이거든요. 단절 구간이거든요. 고속도로는 연결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여기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하루빨리 국가재정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의 관광 자원도 되고 네. 또 저기 이제 블루밸리 국가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쪽에 이제 영일만 산단이 있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네. 연결할 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 정원, 또 국가 정원 이런 데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상 영일만 횡단 구간에 있는 우리 그 다리는 빨리 완성이 돼야 됩니다. 참 10년 넘게 이게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잘 안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원망스러워서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예. 자, 국가 해양 정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아까 뭐 장기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에 이게 장기면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들었거든요. 연어를 스마트 기술로 양식하는 것과 우리 포항 수산업 발전과 국내 수산업 발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어는 지금 100%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먹는? 그렇습니다. 100% 수입하는데 이것을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특히 중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된 연어 양식을 하면은 대규모 하면은 그것은 국내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주변 큰 시장을 우리가 점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대규모로 하면은 연어를 양식해서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판매, 유통하는 산업,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관광 오는 그런 산업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파생적인, 부가적인 경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연어를 생산하면은 항공으로 수출해야 되거든요. 포항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너지가 크네요. 예, 연어 양식이 굉장히 이 경제 성수 효과가 큰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환경적인 부분에 다른 일반 해안가에 하는 양식보다도 이거는 뭐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제이거든요. 스마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전국에 몇 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포항이 적합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는 어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예. 자원도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하는 어업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부가적인 걸 뭘 찾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나가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대규모 스마트 양식 산업 단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또 거의 신산업이네요, 그죠? 신산업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 수산업뿐만 아니라 네. 농산물 쪽도 큰 흥에나 저런 뜰을 두고 스마트 영농. 예, 굉장히 스마트 그 농업 단지를 예. 크게 해서 기반 시설을 우리 시가 국가의 공모를 받아 좀 하고 거기에 아주 새로운 우리 열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그 경제성 있는 고급화된 걸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또 홍해도 적거든요. 예. 친환경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금까지 환경하고 신산업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오신 김에 뭐 다른 주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참 연초부터 인구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뭐 연초부터 대대적인 포항 주소 갖기 운동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뭐 일단 우리가 지면을 통해 볼 때는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속성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평가 그리고 앞으로 또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0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50만 한 4,1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1,000명 넘게 한 1,300명 정도 4월 말 기준으로 증가된 걸 나타나요. 늘었다기보다는 좀 회복되고 있다는. 회복된다. 맞습니다.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주소 이전 운동, 주소 갖기 운동, 또 숨은 우리 그 인구 찾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구매력도 있고 또 어떤 규모의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갈 건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산업이나 이런 것들 육성해가고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인구가 감소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50만 이하 붕괴로 되면은 우리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적인 그런 그 결정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해서 우리 현장에 맞는 그런 그 이런 행정이라든지 그런 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제 도로 간다든지 중앙정부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불편함과 또는 그 불공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에 계속 좀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살고 싶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최근 흥해 지진 피해 지역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을 시작했는데요. 뭐 특별 자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피해 구제 지원금 문제가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피해 입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다 이게 뭐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자 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현안들 이 부분에서도 좀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부에 우리가 제출하고 거기서 이제 그 검토를 해나가는데 그 이제 내연의 일자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정부 하는 걸 보니까 거의 우리 시민들이 제출한 거에 한 97% 정도가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용률이 높거든요. 정부가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많이 해주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게 있고 지금까지 한 5만 건 정도가 접수를 됐습니다. 하루에 한 300 내지 400건 정도 해서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8월까지죠. 우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민들께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불인정하는 사태가
또 이렇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서 네. 정부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뭐 저희 시에서나 또 시민단체에서나 또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지진이 나고 지금 한 3년 정도 경과를 돼서 그동안에 이게 자연 지진인 줄 알고 다 예. 고쳐버린 사람들, 증거 자료가 없는 분들, 서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거를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입장을 이해하는 또 보호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네. 총리실 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에서 그것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뭐 여러 차례 예. 계속해서 예. 요구를 하고 한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또 이제 많은 그 이렇게 보상을 받기도 하고 예. 또 전반적으로는 거의 그래도 양호한 정도의 보상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공동 부분, 공동 재산 부분, 공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용률을 좀 피해 상한액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3개 동인 아파트가 있고 1개 동인 아파트가 있는데 네. 지원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면 당연히 뭐 현실성이 안 맞으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계속 건의를 하고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그런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계속 그거를 좀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본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읍면동 사무소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피해 접수처에 찾아가서 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뭐 코로나19가 포항은 뭐 지금 조금 다소 잠잠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4차 대유행에 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방역 분야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들 듣고 이 시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2월 초까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그 작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것보다도 서너 배나 저 급증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가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집마다 한 명씩 검사도 받으시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안전한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한 주에 일주에 한 명 내지 두세 명 이렇게 이제 발생을 평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 도시들은 뭐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우려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울산은 변이도 많고 또 수도권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우리 도시로 다시 또 이렇게 전염되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히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하고 해서 우리 도시가 안전한 도시로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면은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 시민들이 다시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민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 방역사령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 접종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뭐 백신 접종하는 부분에서는 뭐 시민들이 좀 그렇게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요동치는 포항의 신산업과 환경도시 전략에 들어봤는데요. 자, 설계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면 뭐 포항이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굳건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끝으로 뭐 결국은 우리 포항의 주인인 시민들이 잘 동참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대면하기 좀 어렵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꼭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경제도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길, 또 안전을 위한 길, 경제를 살리는 길에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동참하면은 우리 포항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차별화되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다 함께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늘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포항은 지금껏 쉬지 않고 움직여 왔습니다. 좀 더 풍요로운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한순간도 꿈을 내려놓지 않았던 건데 그 출발에는 모두 시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단단하게 받쳐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민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코로나19는 지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껏 견뎌왔던 것만큼 좀 더 힘을 낸다면 극복의 시간은 한층 더 앞당겨질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한 특집 장혁재 포항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